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6월에는 그냥 최저점 이 기업 무식하게 사무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4월에 이어서 5월 달까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이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이 리포트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만 압축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해당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꼭 확인하시고 해당 리포트도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 이슈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엔비디아로 시작되는 2차 상승 랠리가 어떤 산업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강세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강세가 꺾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미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점이 아직 멀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보다 3배 이상 오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3배 이상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관점이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를 담당하는 월가의 분석가 총 57명 중에서 52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엄청난 단기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이 단기 상승에도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로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향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자동차 시장에 쓰이면 한 번 더 엄청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이 기존에는 테슬라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넘어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그 물량 자체가 매도세로 변환이 되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엔비디아로 가장 큰 투자에 대한 종목이 변경이 됩니다. 즉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공개했던 블랙웰이죠. 올해 공개한 블랙웰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분기에 출하가 돼서요. 4분기에 데이터 센터에 탑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항 CEO는 현재 블랙웰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해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블랙웰 뒤를 이을 후속 칩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황 CEO는 무슨 얘기를 하냐, 새로운 칩 개발이
1년 주기에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블랙엘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반도체들이 나오면서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고 그 성능에 대한 수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GPU 수요를 보면서 젠슨왕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파트너들이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즉 우리의 반도체 자체는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중이 36%였고요. 게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49%였습니다. 그 밖에 산업용 그래픽 구현이 6%, 기타가 나머지였는데 2025년도 1분기 기준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중이 87%까지 올라갑니다. 이 GPU에 대한 비중 자체가 사실 게임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로 넘긴 것도 있겠지만 게임에 대한 비중이 유지된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중이 워낙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영업 이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60%, 70%대가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반도체를 사는 고객이 누가 있냐?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오라클, 테슬라, XAI 등 사실상 AI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AI 기업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AMD나 주변에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 경쟁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 골드러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금광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인부들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금광 인부가 아니라 곡괭이나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AI로 돈을 벌려는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가 이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매출 비율이 36%였는데 87%까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높은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1분기에만 100곳 이상의 고객들이 AI 공장, 즉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였으며 가장 많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은 약 10만 개 정도의 GPU를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GPU에 대한 수요 자체가 꺾일 걱정은 없으며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 경쟁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늘어났고요. 전력 소비량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량이 2022년도 기준에서 460테라와트시였는데 2026년도까지 1050테라와트시로 증가될 전망이고요. 이 대규모에 대한 전력을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이냐? 우리가 원전에서도 갖고 올 수도 있고 친환경에서도 갖고 올 수 있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의 확보 방법이 다양한데 최근에는 원전 관련된 이슈가 좀 떴죠.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원전이나 에너지에 투자하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친환경 에너지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가동하기까지 원전만 하더라도 건설이 10년이 걸리죠. 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모멘텀 말고도 전력에 대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은 지금 당장 늘어나는데 지금 당장 원전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액체 냉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냉각에 대한 중요성이 뜨고 있는데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가세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액체 냉각에 대한
신기술 등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SK 엠무브는 SK텔레콤, 영국의 액체 냉각 솔루션 기업인 아이소톡과 함께 액체 냉각 기술을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에 넣어서 열을 식히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공기를 통해서 열을 식히는 공렉식을 사용했는데 이것보다 위에 있는 방법이 전력 소모나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액체 냉각에 대한 신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신기술 자체가 단순히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엔비디아가 액체 냉각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최신작 B100을 액체 냉각 기반으로 설계하겠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이 블랙웰 기반의 반도체들을 생각해 보면은 H100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약 2.5배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막대한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반도체에서 약 2.7kWh에 대한 전력을 소모하고요. 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면서 열 자체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냉각을 하지 않으면 온도가 순식간에 섭씨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성능도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성능은 사실상 최신 반도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온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되고요. 그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추후에 이 반도체에 대한 최신 반도체에 대한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냉각 기술이 초격차 기술이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 선두그룹이 현재 그 액체 냉각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도 기준에서 2억 4,400만 달러였는데 약 8년 안에 17억 1천만 달러로 몇 배요? 8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 액체 냉각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될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손 놓고 있지 않겠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레녹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열관리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레녹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냅니다. 이 레녹스가 뭐하는 기업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냉난방 공조 전문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 업계에서는 5대 기업 중 한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센터들도 미국에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죠. 즉 레녹스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판매 경로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삼성물산에서는 삼성건설 쪽에서는 이미 액체 냉각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 데이터에 대한 이 비용 자체를 80% 줄이는 수준까지 기술 개발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상용화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했는데 바로 삼성물산이 지난달에 국내 냉각 기술 전문 기업과 액침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기존 공렉식 대비 전력 소비량이 80%가량 줄어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방면으로 기술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 특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공룡 기업들이 열 관리 기술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뭐가 있다? 바로 KN솔입니다. 얘네가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브머서와 협력을 진행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 액침 냉각 솔루션 기업입니다. 얘네가 엔비디아 블랙웰 B100부터 액체 냉각의 채용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함에 따라서
시장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엔비디아의 블랙의 반도체가 언제부터 데이터 센터에 탑재된다 했죠? 올해 4분기부터 블랙의 반도체의 데이터 센터 탑재와 그에 따른 액체 냉각 산업에 대한 부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슈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갤럭시 폰을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구글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게 되시면은 검색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할 수 있고요.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까지 누르게 되시면은 이용 약관 동의가 나올 거예요. 이용 약관 동의 눌러 주시고 가입하기까지 눌러 주시면은 간단한 정보를 적으러 나옵니다. 여기서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이메일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애초에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간단하게 개인정보 적으시고 가입하기까지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자,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공지사항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업로드를 해놨고요. 해당 리포트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인 만큼 꼭 해당 컨텐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의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급등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주가 뭔지 꼭 한 번씩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매일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선별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